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4년 만에 달라진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이었죠. 이 김정은을 다룰 줄 아는 협상가 문재인이라는 표지 제목이 붙었었습니다. 네. 4년 전과 이번 인터뷰 기사 모두 같은 기자가 썼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단 두 모습. 문재인 대통령 이제 표정부터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이 4년 전 해당 기자는 문재인의 이 대북 포용 정책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또 외교적인 상황 등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 본인의 이 평가도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후보 시절인 4년 전에는 김정은이 비합리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인터뷰에선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인터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을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어떤 외교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대화를 직접 해봤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또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은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옹호를 이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했고 또 고문과 강간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도 반인륜 범죄로 재판을 받아야 할 김정은을 가치 있는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타임지의 기사가 이렇게 썩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사야 기자의 권한이지만 이 우방국 정상에 대한 인터뷰 기사치고는 상당히 비판적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청와대는 두 번째 타임 표지 촬영을 부각하는 홍보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네. 예, 이 외교관 출신인 장부승 교수는 타임지 기준으로는 고강도의 비판이라면서 이 얼굴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미국 유명 잡지가 던진 진흙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거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4년 만에 달라진 타임의 느낌표는 부족한 대통령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타임지는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문제와 저조한 백신 접종 실적, 또 이단 성추문 등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 관계 개선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지지를 잃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 만큼 남은 대통령의 시간을 어디에 또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경선 연기 불발에 불붙는 반 이재명 연대로 하겠습니다. 예.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이 범친문 주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서 기자, 경선 연기 불발과 반 이재명 연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네. 사실상 이재명 지사 측 손을 들어준 셈이 됐죠. 반대로 이 경선 연기를 주장하던 이른바 반 이재명 후보 진영은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그러니까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결속력이 높아졌다라는 건 일종의 수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 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시기가 이르다라면서도 나중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 일정상 7월 11일에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네. 이후 본격적인 연대 혹은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 그 인터뷰에 대한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이 전 대표 측 한 의원 역시 TV조선과의 통화에서 6명이 남게 되면 현실적으로 연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느냐가 연대의 전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계산에 따른 합종 연횡으로 보이는 것을 조금 경계한 건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또 이광재 의원이 앞서서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건 바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두 분 총리님께 나라를 맡기면 정말 나라를 편안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짜 약이 아니고 진짜 약입니다. 네. 진짜 약이라고 언급한 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반 이재명계의 진영을 겨냥해서 가짜 약 장수가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한 거를 꼬집은 겁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은 본 경선에서 50% 이상의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차등 후보들 간의 연대 또는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문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됐던 2012년과 2017년엔 과반을 확보해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확정이 됐지만 이 지사의 경우는 당 주류의 반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만약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에서 1등을 해도 네.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2위를 누가 하느냐도 이 경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반 이재명 연대의 구심력 또 내지는 결속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경선 연기 불발에 불붙는 반 이재명 연대의 느낌표는 1위 주자의 숙명으로 예. 하겠습니다. 2016년 이 대선 경선 때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후발 주자인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후보에게 문 대통령을 제외한 연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두 주자인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돌고 도는 게 정치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